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진작에 미용 쪽으로 진로를 잡았으니 벌써 16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 미용을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에 갈 때만 하더라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여상이나 미용고를 가면 날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막연히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비교적 성적도 괜찮았던 제가 난데없이 미용고를 가겠다 하니 어머니는 울고불고 저를 잡으시고 아버지는 처음 회초리까지 드셨다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정을 믿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네요. 그리고 마침내 남의 미용실에서 1회번 1억과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신 3천만 원으로 제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용실을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사귄 지 4년차가 돼가던 해였기에 솔직히 시기상으로는 성급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제 미용실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고 싶었기에 남편의 프로포즈가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식만 올리면 끝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이도 둘은 낳고 싶다며 연애 때부터 노래를 해댔으니 분명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원할 게 뻔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도 해야지. 이후로도 엄마인 제 손이 필요할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용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 생각엔 2년에서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도 출산도 다 때가 있는 거라며 저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혹시 사랑이 식은 거냐 해가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 더는 그런 남편을 밀어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처음 몇 달간의 신혼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비록 남편은 회사 일로 저는 미용실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원하기도 했고 동시에 원하지 않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으니 아이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미용실을 생각하면 지금 아이를 갖는 건 타이밍이 좋지 않다 그런 고민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언제 내가 고민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시던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반응은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일 핑계로 당신한테 아이를 맡길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의 말씀이 서운하기보다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지요. 사실 어머님과 저는 시작부터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어머님께선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대놓고 무려 4년제씩이나 졸업한 내 아들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걸 제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안 차대요. 하고는 불평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저희도 그쪽 아드님이 결혼 좀 해달라고 저희 딸 앞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시며 한 방 먹이셨거든요.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불편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께선 이후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당신 앞에서 거들먹거렸느니 어쩌니 하시며 번번이 싫은 소리를 하셨으니 아무리 제가 힘없는 며느리의 입장이었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도 누가 어머님 앞에서 어머님 아들 흠잡으면 싫으시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래서 그러셨던 거니 이해 좀 해주세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닮아서 상대가 누구건 간에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산다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집구석이네 어쩌네 하시더니 급기야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하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대뜸 애 안 봐준다 소리까지 하시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심지어 다른 시댁에선 산후조리원비도 주고 그런다던데 그런 건 물론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런 방구도 없으셨으면서 말해요. 그래서 저도 걱정 마시라고 어머님한텐 부탁 안 드린다 했네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도 남기지 않았던 때 어머님의 생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는 안 갈 테니 당신하고 신우하고 챙겨드리라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런 법이 어딨느냐 하시며 그래도 얼굴은 비추고 가는 게 예의 아니냐 하시대요. 신우도 하는 말이 어머님이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다 같이 축하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는 건데 그것도 어렵냐며 싫은 티를 냈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먹을 거라곤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그나마 제가 그 와중에 갈비를 좀 재워갔으니 망정이지 어떻게 미역국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냔 말이죠. 하지만 저를 정말 어이없게 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준비해간 갈비에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식사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때였습니다. 대뜸 어머님이 저더러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해야죠 하고 대답했어요. 요즘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이 없고 어머님도 신우가 첫째 낳을 때 다녀왔으니 아실 텐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싶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100% 몸이 회복돼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깝다며 그런 건 원래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는 건 어떻겠냐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도 여기 와서 산후조리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당황하시라고 그런 질문을 했다기보단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행동이 따로 노니까 약간 짜증이 나서 반항심에 여쭤본 거였죠. 그리고 그런 제 질문에 어머님은 그때야 뭘 몰라서 보내신 거고 보내보니까 가도 별거 없구나 싶어서 저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나요? 그런 어머님의 대답에 신경질도 나고 그래서 저도 어머님 떨어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산후조리원을 가겠냐고 받아쳤습니다. 다들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비싸도 2주고 3주고 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홧김에 그만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에 쓰라고 2천만 원을 주셨단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실 친정어머니께서 제가 대학도 안 갔지 시집 갈 때도 제가 제 힘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 해주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걸 아셨을 땐 산후조리원비만큼은 꼭 해주고 싶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현금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셨고 당연히 저는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으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친정부모님 두 분 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며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쓰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은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숨길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방정맞은 제 입을 탓해야 했죠. 2천만 원이란 소리에 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저더러 정말 그 돈을 다 산후조리원에 쓸 거냐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었던 저는 산후조리원비로도 쓰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야죠 하고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어머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눈치였네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산후조리원을 가는 건 아까운 것 같다며 대신 당신이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렴 할머니가 낫지 생판남이 낫겠냐면서 말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려물을 생각도 못하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대놓고 물었어요. 분명히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애는 못 봐준다며 사람을 무안하게 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당신이 해줄 건 없고 애라도 봐주고 싶어 그런다며 고집을 피우셨는데 솔직히 저랑 어머님이랑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면 어머님의 그런 말씀이 조금은 애틋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보니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는 게 불편하기만 했네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께 제 산후조리를 맡기면 하다못해 제가 어머님한테 안마라도 한번 시원하게 받을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살림을 해주시는 것도 싫지만 해주신다고 한들 그 사이에 제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을 테고요. 게다가 어쨌든 그렇게 저희 집에 와 계신다 치면 설령 어머님께서 안 받는다 하셔도 제가 돈을 안 드릴 수가 있냔 말이죠.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몸조리는 하나도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산후조리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요새는 출산하는 병원에서 소개도 해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그래 너 잘났다 하시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출산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 오신 어머님께서 기어이 산후조리원에 갈 거냐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께서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 대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대로 친정으로 데려가서 2주 정도 더 데리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그러면 당신 아들이 한 달 가까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짜증을 내시대요. 물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다 큰 어른이 한 달 혼자 있는 게 뭐가 대수냐며 우리 딸애랑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살았다는데 별 걱정을 다 하신다고 어머님 입을 막아버리셨지만요. 그런데 어휴, 그 타이밍에 그렇게 일이 겹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친정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높아진 친정어머니 목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누구랑 통화를 하고 계신 건지 어머니 표정이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내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신 걸 보고는 누군데 그러냐니까 저희 어머님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이 넘어지셨답니다. 어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는지 아무튼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제가 와야 할 것 같다고 그러셨다나요? 당신 수발 들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친정어머니는 그런 어머님에게 지금 내 딸이 여기 놀러와 있냐고 생각이 왜 이렇게 짧으시냐고 화를 내셨던 거고요. 아무리 어머님이시라지만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안 가도 되나 싶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괜찮을까 하니까 저더러 네 몸은 네가 챙겨야 되는 거라며 여자가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힘들다고 그쪽은 신경 쓸 것도 없다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자식이 없냐고 네 서방 있고 네 신우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는데 듣고 보니 정말 다 맞는 말인 거죠. 심지어 신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찾으시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일로 인해 두고두고 어머님한테 술상 위 안주거리 마냥 씹히고 또 씹혔네요. 친척분들한테도 어찌나 제 욕을 해대셨는지 정말 결혼식 때나 한번 배웠던 먼 친척분이 저더러 네 시애미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못 쓴다고 문자를 다 보내셨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희 애는 2살이 되었고 신우도 둘째의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랑은 크게 관계 있는 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보니 저는 별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애가 보고 싶어 왔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신우 출산 선물로 뭘 해줄 거냐입니다. 벙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출산했을 때 시부모님한테도 신우한테도 정말 1,000원짜리 하나 뭐 받은 게 없었거든요. 당시 어머님 어깨 다치시고 어쩌고 하면서 저 애 낳고 그런 건 다 유야무야 되는 통에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하기에 선물이든 뭐든 해주려는 마음 있고 생각 있었으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시댁 쪽에선 남편을 제외하곤 누구 하나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우 출산 선물이라니. 그것도 대놓고 물어보시니 제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럴 여유도 없고 저도 받은 게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뒷부분은 못 들은 척 하시고는 너 그때 네 친정엄마가 준 돈 벌써 다 썼냐는 거예요. 불여 2년이나 지난 상황에 그 돈을 어머님이 들먹이시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궁금하시냐? 신우 출산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어요. 참고로 이 무렵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뻔뻔해졌다고 해야 할지 어머님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딱 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었네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나가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 참 인정머리 없다 하시고는 이 신우도 산후조리원에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심해부가 실직하고 벌이도 없고 그쪽 시댁도 형편이 어렵다 하니 어쩌겠냐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님께 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 돈 아깝다며 산후조리원 가기 직전까지 사람을 못 가게 막으시더니 왜 지금은 또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목을 매시냐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튼 저는 신우 산후조리원비 대줄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했죠. 그랬더니 미용실에 요새 손님도 바글바글하다면서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냐 하시며 급기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잔소리 말고 다음 주까지 일단 1,000만 원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그걸로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제대로 못 해드린 거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대요. 그리고 이 일로 저와 남편은 결국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신 이후로 분을 삭힐 수 없던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신우 산후조리원비를 나더러 내놓으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하라고 제가 막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남편이 보인 반응은 어째 뜨뜻미지근하더니 퇴근하고 와서는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이제 애엄마도 되었고 하니 좀 느긋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며 그 돈 다 손에 쥐고 뭐 할 거냐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좀 베풀면 좋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자기 집에서 크게 뭐 해오라고 요구한 것도 없고 그때 제가 어머님 병간호 나몰라라 할 때도 신우가 저 대신 어머님 병수발을 들었으니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고 게다가 미용실 때문에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2박 3일 일할 거 저는 1박 2일만 하지 않았냐면서 그게 다 어머님이랑 신우가 그래도 한 가족이라고 제 허물을 덮어줬으니 가능했던 거라나요? 그리고는 원래 가족은 그렇게 돕고 사는 거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이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은 똑바로 하라고 결혼할 때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왔냐? 딸이 지 엄마 병간호하는 것도 며느리가 감사할 일이냐? 명절에 시댁에서 1박 2일 붙들려 있었고 친정엔 반나절밖에 못 있었는데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하고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개소리에 꽂혀가지고는 남편이 말하는데 개소리라니 말이 심하다며 그걸로 또 난리. 진짜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개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일은 부부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양가 부모님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남편이 촉새마냥 저랑 싸운 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이게 다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고 대학을 안 나와 그런 거라며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평소에 저희 친정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번번이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시냐고 어머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친정부모님더러 이혼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딸 가진 죄인이니 뭐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하시라고 그랬네요. 물론 제가 그런다고 다 하실 분들은 아니셨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양쪽 어른들까지 감정이 상해버리고 나니 상황 자체가 완전히 수습불가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혼도 오히려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완전히 남남이 된 지 반년쯤 되었을까? 1년에 4번 아이를 보여주기로 되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어대더군요. 듣자하니 신우는 심해부랑 이혼했고 어머님은 어깨가 다시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아예 오른쪽 팔은 거의 쓰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됐네 한마디 하니까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그때 제가 병간호를 안 해드려서 그렇답니다. 자기 누나 성격 알지 않냐고 거긴 저처럼 야무지지가 못하다며 그 당시 저만 제때 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렸어도 지금 저 지경까지는 안 되셨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뭐 미안한 감정이 없냐 하더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못 해드린 거 자기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해드릴 거니까 저도 저대로 어머님 좀 보살펴드릴 순 없겠냐고. 자기 정말 반성 많이 했다면서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할만한 거네 어쩌네. 당연히 말 같지도 않아서 애 앞에서 개망신당하기 싫으면 입 다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결혼한 이후로는 어떻게든 며느리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아닌가요? 사실 친정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시곤 있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돈 벌고 애도 키우고 하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다면
지금의 이 자유로움과 행복 그리고 만족감은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나 이혼녀라는 그 타이틀이 무서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혼한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혼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